충남대학교 이원균입니다. 네, 저는 오늘 가공부하 및 공정 모니터링을 활용한 절삭 이송속도 최적화 시스템 이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술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기술인지 간단한 영상을, 짧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삭 가공을 할 때 가공 부하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깊은 가공을 할 때에는 가공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공을 하고요. 얇은 쪽을, 깊이가 얇은 쪽을 가공을 할 때는 조금 더 빨리 가공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공정 제어 기술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가공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러한 최적화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가공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이것도 가공 부하를, 가공 중에 발생하는 그 힘을, 절삭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 공구가 부러질 정도의 위험이 있는 그 정도의 절삭력에 도달하게 되면 알람을 띄우고 멈춰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처를 해줄 수 있다면 공정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분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제가 당연히 처음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이미 많이 개발이 되었고 상용 공작기계 제어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독일의 지멘스사의 제어 기술인데, 방금 보셨던 영상이 그 지멘스 제어기에 CNC 제어기에 들어가 있는, 포함이 되어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절삭부하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부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이송 속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두 번째 파낙, 일본의 파낙 제어기에도 비슷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절삭 부하도 모니터링하고요. 파낙에서는 이 열도 같이, 발열량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공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가공 조건을 조절해줍니다. 독일의 하이덴하임 제어기에도 거의 같은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첫 번째 이 지멘스의 기술하고 동일하게 절삭 부하를 측정하면서 실시간으로 가공 속도를 제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기존 기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피드백, 절삭 부하를 피드백하고 그걸 바탕으로 제어하는 기술은 피드백 제어를 할 때, 절삭 부하를 측정할 때 이 신호의 잡음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잡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제어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 상태에 따라서 절삭 이송 속도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공구가 좀 더 마모가 된 공구를 사용을 하면 가공이 전체적으로 더 오래 걸리게 되고요. 이렇게 가공 시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다른 공정과 연계해서 전체 공정을 설계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피드백 제어 기술 말고도 이 공구 경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사전에 최적화를 해주는 기술들도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기술들은 장비의 주변 환경이나 장비의 상태나 공구나 공작물의 고정 오차나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이 가공 상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장비나 주변 환경에 대한 조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 최적화를 했을 때 그 최적화의 정확도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이 기술은 지금 좀 자료가 복잡한데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공 중에 일단 실제 장비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사용 중인 장비에서 초기 가공을 하면서 절삭 이송 속도와 가공 부하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취득된 데이터와 절삭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이 가공 부하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 모델의 주요 파라미터들을 도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 도출된 모델을 이용해서 블록별로 가공 부하를 목표하는 값으로 유지하기 위한 절삭 이송 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가공 부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가공 부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그 피드백 제어 루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블록별 오버라이드를 도출을 한 다음에 G코드의 파트 프로그램의 라인별로 피드레이트 값을 새로 바꿔서 적용을 해주는 식으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이걸 응용을 해서 가공 부하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고 가공을 하다가 이것도 여러 번 가공을 하다 보면 주변의 뭐 장비 상태가 변하거나 공구가 마모되거나 해서 가공 부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공 부하의 변화량을 가지고 거꾸로 이게 왜 달라졌는지를 역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여러 고가의 여러 센서를 부착할 필요 없이 이 가공 부하 모니터링 결과만 이용을 해서 공정의 상태 변화를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이걸 다시 한번 이송 속도를 한 번 더 조절을 해줘서 다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 번 더 최적화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주요 작용 원리인데요. 일단 가공 코드를 사용자가 가공 코드를 입력을 하면 가공 코드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아이디하기 위한 가공 코드를 추출을 하는데요. 실제 이 가공 코드가 길지 않다면은 그냥 그 가공 코드 전체를 돌리면서 이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긴,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서 아이디용 가공 코드, 대표 코드를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바탕으로 우선 시험 가공을 하고요. 그때 측정된 공구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의 파라미터 중에 가공 깊이나 절삭 이송 속도나 공구 회전 속도나 이런 파라미터들을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파라미터하고 가공 중에 측정한 주축 전류 이 두 개의 데이터와 최적화 알고리즘, 여기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이나 파티클성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모델 파라미터 K1, K2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도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라인별 공구 이게 여러 개의 공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이 모델을 따로따로 도출을 하고요. 이렇게 도출된 모델을 바탕으로 라인별 절삭 이송 속도를 최적의 절삭 이송 속도를 도출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공정의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아이디용 가공 코드를 추출하는 과정인데요. 이제 전체 가공 경로 코드를 먼저 해석을 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표값, 절임량과 절삭 깊이 이런 가공 파라미터의 대표값과 최대값, 최소값을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포함하는 가공 경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얻기 위한 테스트 가공 경로를 도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하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도출합니다. 이제 제2 파라미터군이라고 한 게 전 페이지에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도출하는 파라미터인데요. 이거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추출을 하고요. 그때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할 때 이런 목적 함수, 여기서 목적 함수는 절삭 부하의 예측 오차, 그러니까 실제 측정된 절삭 부하와 예측된 절삭 부하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 그리고 가공 부하에 대한 텀을 넣어서 목표한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텀, 이렇게 두 가지 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목표한 가공 부하를 넘지 않는 가공 절삭 이송 속도를 도출을 해줍니다. 적용 결과입니다. 가공 조건은 다음과 같고요. MSC라고 하는 형상을 가공을 한 결과인데요. 먼저 위에 있는 그래프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절삭 부하입니다. 측정된 주축의 부하, 토크 단위의 부하고요. 이걸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최대값,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절삭 부하가 이 파란 선에 맞춰지도록 최적화를 한 결과가 아래 그래프입니다. 최적화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들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절삭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최적화를 했을 때 가공 시간을 비교해 보면요. 최적화를 하기 전은 공구사에서 권장하는 가공 조건을 적용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때
140초가 걸렸는데 최적화를 했을 때에는 거의 50초로 64%가 굉장히 크게 가공 시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와 비교해서 제가 제안한 기술의 장점은 실시간 피드백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파트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피드백 제어의 단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의 다른 시뮬레이션 기반 사전 최적화와 비교했을 때 이제 제안하는 기술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장비를 바탕으로 대상 장비를 바탕으로 해서 그 대상 장비의 가공 부하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추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뮬레이션 모델의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공구 마모나 파손, 공구의 장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이런 것들을 역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업화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요. 이 절삭 이송 속도를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이거를 사업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CNC 공작 기계에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최적의 절삭 이송 속도가 적용돼 최적화된 코드를 도출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CNC 제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어기 안에 절삭 이송 속도를 최적화하는 옵션을 탑재해서 아예 내재화해서 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업화 전국 기대 효과로는 이게 절삭 이송 속도를 줄일 수 있으면 당연한 이야기, 절삭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면 제조 원가를 절감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국내 제조업체, 주로 자동차 부품을 가공하는 업체나 아니면 임가공 업체들의 이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래는 CNC 제어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인데요. 네, 이 기술 자체와 관련이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일본의 CNC 제어기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점유율 해외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재화를 해서 좀 더 좋은 CNC 제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이 국내 점유율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